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그 전날 이제 이게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고 네. 이게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고 그런데 최근엔 그렇지도 않아요. 디커플링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마이크론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하이닉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요 정도는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여태까지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주가 상승은 가격이 올렸습니다.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HBM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DRAM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낸드, SSD, eSSD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즉 가격이 올라가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냐? 즉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더 늘릴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마이크론 PER이 11배, 12배 넘어가면서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상해 거래소에서 창신 메모리, 즉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네, 업체들이 맞습니다. 네. IPO를 합니다. 그렇다면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음. 뭐 창신 메모리나 중국산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디어 P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보실 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 굉장히 주가 탄력성 좋습니다. 전공정에 해당되는 원익 IPS뿐만 아니라 이런 한미 반도체 이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P의 시대에서 Q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Q를 늘릴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퀘션 마크를 준 것 같고요. 오히려 시설이 안 돼서 출하량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니까요. 네네. 한국처럼 좀 빠르게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음. 어려운. 그러니까 결국 Q의 관점에서 여태까지 봤던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다면 뭐 Q가 원활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P 가격이 올라서 영업이익률이 올리는 시기보다는 Q 양을 늘려서 증설을 해서 아니면 혹시 모르지만 뭐 창신 메모리가 IPO 후에 자금을 수여받아서 뭐 DRAM을 양산한다든지 HBM을 양산한다든지 그러면은 P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시장이 이제 HBM 단가상 P 국면에서 사실 뭐 장비나 증설 출하량 확대하는 QA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 중심 ETF에서 소재로 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유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역시 그래도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옆에서 봤어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하는 순간 그냥 한미반도체보다 삼전 레버리지, 리너공업보다 하이닉스 레버리지. 아니 왜냐하면 어찌 됐건 밸류 체인 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 체인 상위에 있는 거고 하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걸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뭐 P에서 Q의 시대로 간다고 해서 반도체를 버리자 이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내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는 칩으로 가야 됩니다. 반도체로 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머지 60%, 70% 중에 일부를 소부장, 반도체 밸류 체인, 핵심 공정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반도체를 버리고 이쪽으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AI 관련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좀 약간 다르잖아요. 미국 시장 재편은 우리나라 뭐 칩이 있지만 칩이 그렇게 뭐 거기는 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미국의 AI 시대에 맞춰서 만약에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에 적용은 해보겠지. 우리나라는 이제 심플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심플한데 미국 시장의 AI 시대에서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가 어쨌든 조정을 좀 받을 텐데 이게 끝나고 났을 때 AI 시대에 어디를 좀 유망하게 좀 봐야 되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단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생성형 AI, 즉 학습을 중심으로 한 GPU를 중심으로 한 HBM을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에서 AI 에이전트, 즉 AI 비서 서비스로 넘어갔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AI 비서 서비스는 뭐니 해도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건설이 멈춰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건설이 멈춘 이유가 뭐냐? 전력이 모자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뭘 봐야 되냐? 이렇게 건설이 멈춰져 있는 데이터 센터의 병목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전력기기 아니면 뭐 발전소 아니면 청정에너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마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매일경제신문에서 뭐 삼성전자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뒤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냐? 생성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살아 움직이는 물체에 안착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아니면 꿈에서 우리가 화면상으로 봤던 아틀라스가 라보나 킥을 실제로 내 눈에서 볼 수 있는 해가 네네. 내년에는 목격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년에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까지 봐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만보계로 쓰거든요. 네네.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지? 이 정도로 보는데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년 되면은 스마트워치에서 내가 내일 날씨 어때? 내일 날씨 어떠니까 네가 우산을 꼭 가져가라고 몇 시에 알려줘.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 꼭 가져가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줘. 이런 엣지 AI의 시대가 올 거니까 이 엣지 AI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CPU라든지 이런 추론 칩들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베라 CPU를 왜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이런 추론 칩, 피지컬 AI로 가게 된다면 네네네. 새로운 CPU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